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네, 3월 말이 되면 또 뒤에 나와 있네요. 많은 팬들이 기다리는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잖아요. 그런데 친구 따라서 야구장 간 분들 신나긴 하고 재밌긴 하지만 타율, 방어율 너무 어려운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수학의 시각에서 이 야구의 룰을 좀 더 재밌고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구는 흔히 기록의 스포츠라고 하죠. 네. 그런데 그 기록은 숫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도 결국 수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야구를 잘 살펴보면 3과 좀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네. 저 삼진, 또 3아웃 공수교대, 네. 또 외야수에 3명이 있죠. 네. 그다음 3회 제곱을 한 9, 야구는 9회까지 있고 또 9명이 한 팀을 이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4가 좀 많이 눈에 띄는데요. 4구면 1루로 진출하고요. 그리고 1루를 밟고 1루, 2루, 3루, 홈까지 이렇게 4루로 진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3과 4가 야구의 또 기본 원리였네요. 자, 이 밖에도 야구 속에 다양한 수학적인 원리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스포츠 경기 방식은 크게 승자끼리 계속해서 맞붙는 토너먼트와 모든 팀들이 돌아가며 똑같은 횟수를 겨루고 가장 많은 승리를 하거나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이 우승을 하는 리그전으로 구분되는데요. 야구 경기는 공평하게 모든 팀이 경기를 벌이는 리그전을 치르게 되죠. 그렇다면 16개 팀이 출전하여 토너먼트와 리그전을 펼친다면 총 몇 번의 경기를 치러야 우승자를 가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럼 16개 팀이 토너먼트를 하는 경우와 리그전을 하는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자, 토너먼트부터 알아보죠. 네. 토너먼트는 기본적으로 승자 진출, 패자 탈락이죠. 네. 16개 팀이 경기를 한다. 그럼 두 팀씩 8경기가 이루어지겠죠. 네. 1회전에서. 그렇죠. 2회전에서는 8팀의 4경기. 3회전이 벌써 준결승이 되겠죠. 네. 4팀의 2경기. 4회전, 결승전에서는 2팀의 1경기. 경기 수를 다 더해보면은요,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는 15경기가 되죠. 네. 즉, 16팀이 토너먼트를 벌일 때 15개의 경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다른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너먼트에서는 경기 한 번을 할 때마다 한 팀씩 탈락하잖아요. 네. 16개 팀에서 시작해서 한 번에 한 팀씩 탈락해서 최종적으로 한 팀이 남아야 되니까는 15번 탈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15게임. 맞아요. 정리를 해보니까 N개의 팀이 토너먼트를 할 때 N-1의 경기 수를 치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리그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한 번씩 비교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좀 더 편리하게 경기 수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16팀이 리그전을 벌인다. 풀리그를 벌일 때요. 네. 각 팀은 나머지 15팀과 경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횟수는 16 곱하기 15를 해서 240경기가 되는데 거기는 중복되어서 세워지는 부분이 있죠. 만약 네. 한국과 일본이 한다면 한일전이나 이란전이나 같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240을 2로 나누어서 120번의 경기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한 팀이 총 15개 팀과 싸우는 거죠. 그리고 총 16팀이 있으니까 16 곱하기 15를 하는 거고요. 중복된 숫자를 좀 빼다 보면 나누기 2를 하면 이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또 일반화해서 적어보면은요, N개의 팀이 풀 리그를 벌릴 때 필요한 경기의 수는 N 곱하기 N-1 나누기 2가 되겠죠. 네. 그런데 경기 횟수가 120경기 이러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실 토너먼트를 아까 보면 알겠지만 15번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그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토너먼트와 리그는 뭐 각각 장단이 있겠죠. 네. 우선 토너먼트의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우승팀을 가릴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측면이 있겠죠. 네. 그런데 대진표에 따라서 이제 또 큰 영향을 받게 되죠. 뭐 초반에 강팀과 붙었다. 또 약체인데 의외로 대진운이 좋아서 뭐 결승까지 갈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 대진표의 변수가 있다는 것이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고요. 그거에 반해서 리그전은 대진표 영향을 안 받죠. 왜냐하면 각 팀은 다른 팀과 모두 경기를 가지니까요.
그런데 경기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선수들한테 무리가 따를 수 있겠다는 점, 이거는 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의 경우는 아무래도 관중을 동원해야 되고 네. 그에 따른 광고 수입들이 있기 때문에 리그전을 하게 되죠. 사실 프로야구의 경우 2013년도에는 9개 팀이 있었는데요. 각 팀이 나머지 8팀과 16게임씩 했어요. 그래서 모두 128경기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풀리그를 할 때 한 번씩만 한 게 아니라 동일한 팀과 이렇게 16번씩 경기를 하니까 사실 뭐 한 시즌을 끌고 갈 수 있는 또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겠죠. 네, 그러니까 리그와 또 토너먼트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절충하는 방식이 월드컵 축구에서는 16강 전까지는 조별 리그를 해서 16강을 올리고 그다음에 16강부터 토너먼트로 진행을 하잖아요. 참 그런 방식이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축구까지 가는데 빨리 다시 야구로 돌아와서, 야구하면 또 떠오르는 게 타율이거든요. 얼마나 잘 치는지. 그렇죠? 그거부터 알아보죠. 이제 야구가 국민 스포츠로 등극을 하면서 익숙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타율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나요? 네. 타율, 한자로 풀어보면은 7타, 비율율이니까는 몇 번 타석에 서서 몇 번 안타를 쳤는가 하는 비율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타자가 타석에 섰을 때 안타를 칠 확률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수현 씨도 참 야구광이라고 들었는데 네. 3할 타자면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일단 할이 뭐냐, 할푼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일단 할이라는 것이 0.1 소수점 첫 번째 자릿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푼이 두 번째 0.01, 그리고 세 번째가 리입니다. 여기서 3할이라고 하는 것은 10번 나와서 3번을 쳤다는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것도. 네, 20번 나와서 7번 안타를 쳤다. 그러면은 타율은 20분의 7이 되죠. 네. 근데 이거를 소수로 고쳐야 되니까 20분의 7에서 분모 분자에다 5를 곱해주면 100분의 35가 되니까 0.35. 네. 그러니까 3할 5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0번 나와서 7번 쳤다는 더 잘 친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타율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예가 심슨의 패러독스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A 선수, B 선수가 있어요. A 선수는 시즌 전반기에 나와서 10타수 4안타예요. 네. 그래서 타율이 0.4고요. 후반기에는 100타수 25안타 해서 타율이 0.25예요.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나온 횟수가 훨씬 많죠. 근데 B 선수는 더 거꾸로예요. 전반기에는 100타수 35안타, 그래서 타율은 0.35, 후반기에는 10타수 2안타, 그래서 0.2인데 네. 전반기와 후반기를 각각 비교를 해보면 A 선수의 타율이 더 높죠. 0.4가 0.35보다 크고 0.25가 0.2보다 크니까는요. 그런데 종합을 해보면은 A 선수는 전체적으로 110번 나와서 29번 안타를 쳤어요. 그래서 총 타율이 0.2649, B 선수는 110타석에 서서 37번의 안타를 쳤기 때문에 0.336. 그래서 전체적인 타율은 B 선수가 더 높아졌죠. 뭔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건 뭐 트릭은 아니고요. 네. 지금 A 선수와 B 선수가 각각 A 선수는 후반기에, B 선수는 전반기에 주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 분모가 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지 이거는 뭐 어떤 눈속임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럼 이번에는 타율만큼 중요한 타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순이라고 하는 것이 9명의 타자가 이 공을 치러 들어가는 순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의 영향이 무척 큰데, 보통 1번 타자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1루로 진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타를 잘 치거나 또 선관이 좋은 또 이런 선수들이 하는 거고요. 3번과 4번의 경우는 타율이 높은 선수, 또 8번과 9번의 같은 경우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하는 거죠.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승패가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타순을 정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9명의 선수의 순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올 수 있는 선수 경우의 수는 9가지죠. 네. 두 번째는 그 선수를 제외한 이제 8명의 선수. 그렇게 해서 쭉 곱해보면은 9, 8, 7, 6, 5, 4, 3, 2, 1 쫙 곱해보면은요. 무려 36만 2,880까지나 돼요. 네.
그런데 사실 그런 모든 경우를 고려하지는 않고 대부분의 경우 3, 4, 5번 타자, 흔히 클린업 트리오라고 하죠. 거기는 정해놓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를 고정해 놨다고 하고 나머지 선수들을 정하는 방법의 수는요. 네. 어떻게 되냐면 1, 2, 그 다음에 3, 4, 5번은 묶여서 하나가 되고 네. 6, 7, 8, 9 이렇게 해서 7명의 선수를 한 줄로 세우는 그런 방법의 수가 되기 때문에 5040까지로 많이 줄어들게 되죠. 네. 이거를 계산할 때 필요한 게 어떤 n이라면 n 계승, n 팩토리얼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이렇게 또 수학으로 살펴보니까 야구가 얼마나 치열한 두뇌 싸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기록의 스포츠 야구, 그렇다면 그 승률을 점쳐볼 수 없을지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경기 내용이 상승세가 될지 하락세가 될지 예측하고 싶을 텐데요. 1980년대 초 미국의 스포츠 이론가 빌 제임스가 제안한 야구의 피타고라스 공식은 승률을 제법 정확하게 예측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공식에 의하면 야구의 승률은 총 득점의 제곱을 총 득점의 제곱과 총 실점의 제곱의 합으로 나눈 건데요. 이를 야구의 피타고라스 공식이라 부릅니다. 네, 야구의 피타고라스 공식 참 재밌는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야구의 피타고라스 공식을 보시면은요. 네. 총 득점의 제곱 플러스 총 실점의 제곱 분의 총 득점의 제곱이거든요. 네.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c제곱 이런 형태니까 이 분모에 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이제 비슷한 식이 들어있다. 그래서 야구의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알려지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피타고라스의 공식, 이거 믿을만한가요?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2013년 두산의 경우를 보면은 총 득점이 699점이고 총 실점이 625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구의 피타고라스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699의 제곱 플러스 625의 제곱 분의 699의 제곱이 되고 그 값은 약 0.556이 돼요. 네. 그런데 실제 승률은 0.568이었어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용서될 만한 그런 오차죠. 일단은 약간 대입해서 계산한 게 좀 더 낮게 나왔네요. 그럼 삼성의 경우는 어떤가요? 삼성의 경우를 보면 총 득점이 669점이고요. 총 실점이 545점이었어요. 네. 이 승률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669의 제곱 플러스 545의 제곱 분의 669의 제곱이고요. 그 값은 약 0.601이 되는데 실제 승률은 0.595였죠. 네, 그러니까 실제 승률과 공식에 따른 승률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두산은 살짝 낮게 나왔고 삼성은 또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야구의 피타고라스 공식을 만든 분이 빌 제임스라는 분인데요. 네. 그런 오차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 지수를 2가 아니라 1.81로 바꾸기도 했는데요. 예. 여기서는 지금 총 득점의 제곱 플러스 총 실점의 제곱분의 총 득점의 제곱 이렇게 지수가 2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2가 아닌 1.81로 바꾼 거죠. 네. 그렇다면 조금 더 대표적인 공식을 하나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 승률 공식은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승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0.5 플러스 B. 여기서 B라는 것은 그 시즌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계수이고요. 그 계수 곱하기 총 득점 마이너스 총 실점으로 하는 그런 계산 공식도 있기는 합니다. 네. 만약에 이번 시즌에도 이 승률이 맞는다면 수학의 힘, 정말 엄청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안 맞는다고 해도 괜찮은 게 스포츠라는 게 원체 이렇게 변동이 많은 정말 감동이 있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맞거나 안 맞거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야구의 승률을 계산하는 이런 공식들은 기존의 데이터를 두고 야구 통계들을 두고 그것을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승률식을 찾아낸 것인데요. 그 승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잘 들어맞던 아니면은 그 식을 비웃듯 아주 엉뚱한 결과가 나오건 처음에 마음에 생각했던 그런 팀을 계속 응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야구와 피타고라스의 인연, 여기 뭐 야구의 승률 계산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야구하고 왜 자꾸 피타고라스 정리를 연결짓나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야구장의 규격에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계속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의 변에서 성립하는 그런 특수한 성질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는 것이죠. 이 피타고라스는 이제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데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현재 그 사모스 섬에는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리는 이런 직각삼각형 모양의 동상이 세워져 있죠.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이 고대 그리스 이전에 4대 문명에서도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요. 맞습니다. 세계 고대 4대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 각각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된 기록들이 발견되는데요. 이 문명이 어느 한쪽에서 발견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알아낸 것이죠. 네, 인간이 공통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식,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러면요, 이번에는 야구장 규격에 숨겨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한국야구위원회의 경기규칙 1.04 규정에서는요, 네. 야구장의 규격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본루로부터 38.795m 가서 2루를 정한다. 네. 그리고 본루와 2루에서 각각 27.431m 떨어진 곳을 잡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오른쪽 교차점을 본루를 기준으로 봐서 오른쪽 교차점을 1루, 왼쪽 교차점을 3루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사실은 여기가 27.432, 여기도 27.431이 되기 때문에 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여기가 그렇죠. 지금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은 27.431의 제곱 플러스 27.431의 제곱, 이 값을 계산해 보면은 1504.9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빗변의 제곱 38.795의 제곱을 해보면 그 값은 1505.052가 돼요. 두 값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야구와 피타고라스 정리가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록적인 스포츠인 야구를 수학의 관점으로 본 그런 영화가 있다고 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1년 야구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영화 한 편이 개봉됐는데요. 바로 머니볼입니다. 이 영화는 메이저리그 만년 최하위 팀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구단주 빌리빈이 2002년 보여준 20연승의 기적을 소재로 만들어졌는데요. What'd you study? Economics. 야구 선수 출신인 구단주 B는 선수의 연봉 계약에 이용되는 기존의 선수 평가 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제학을 전공한 피터를 영입하여 이전과 다른 파격적인 방법에 따라 선수들을 선발했는데요. And allow no more than 645 runs. Well, his on-base percentage is all we're looking at now. 당시 타자를 평가하는 데는 보이는 데이터인 타율에 집중했지만 B는 타자가 타석에서 베이스로 얼마나 많이 살아나갔는지 백분율로 나타낸 출루율을 보고 평가절하된 선수들을 저렴한 연봉으로 데려오죠. 빈의 도박은 적중했습니다. 오클랜드는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인 20연승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최다승을 따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과연 빌리빈은 어떻게 저비용으로 리그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었을까요? 저도 야구 팬으로서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여기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불공정한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과학. 사실 이 주인공이 팀을 최고로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 이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팀의 20연승 승리의 비결은 네. 바로 세이버 매트릭스죠. 맞아요. 세이버 매트릭스. 빈이 선수를 평가하는 어떤 기반했던 그런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야구 선수를 평가할 때 타율이나 홈런, 도루 이런 것을 보잖아요. 네. 그런데 영화에서 B는 출루율과 장타율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어요. 네. 근데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 중에 하나는 세이버 매트릭스인데요. 세이버 매트릭스는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야구의 피타고라스 공식을 만든 빌 제임스가 1970년대 만들어낸 그런 방법으로 기존의 야구 통계를 이용해서 야구 선수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공하는 거죠. 그 세이버라는 것은 SABR을 소리 나는 대로 읽은 건데, 그거는 미국 야구의 기록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Society for American Baseball Research, 거기서 이제 온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야구를 좀 더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려는 그런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빌 제임스가 세이버 맥트리스를 야구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찾고자 하는 연구,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세이버 맥트리스에서는 기존의 통념을 뒤엎은 그런 어떤 기록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존의 통념이라 하면은 주로 이제 타율이나 홈런 이런 거를 보는 건데, 그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루율과 장타율을 보았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저평가된 그런 선수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이버 매트릭스는 반드시 야구뿐 아니라, 메이저리그뿐 아니라 금융계, 비즈니스계에서도 저평가된 가치주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가난한 오클랜드를 이끌었던 비는 숨겨져 있는 보석들을 수학의 힘을 이용해서 가공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하위 팀이었던 이 팀이 지금도 여전히 최상의 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수학의 힘이 더욱더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풀어본 야구였습니다. 가난한 구단을 일으키고 승률을 점치는 야구 속 수학의 힘.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이렇게 야구 속 숨은 수학을 찾으면서 경기를 관람한다면 그 재미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야구 경기도 관람하고요. 실생활 수학을 공부하는 알찬 시간. 주변 친구, 가족들과 꼭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난 수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